안녕하세요. 올해 학부모 상담은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간편한 대신 표정이나 몸짓에서 나오는 교사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없기에 대화 내용과 어조를 통해서 온전히 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전화하는 일이 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후자라면 심호흡을 2번 하시고 거울 보시고 입꼬리를 올리신 후에 시작해 보세요.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겠죠? 먼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시작합니다. 호중이 부모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중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상담 신청한 시간 맞으시죠? 너무 낮은 톤보다는 조금은 밝은 목소리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를 마쳤다면 본론으로 직진하기 전에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상담은 서로 기분이 좋아야 진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상담 당일이나 최근에 아이에게서 관찰했던 것 중에 긍정적이었던 일화를 하나 정도 가볍게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호중이 학교 끝나고 만나셨나요? 호중이가 학급에서 기자 역할이잖아요. 친구들이 잘한 점을 잘 관찰해서 매일매일 고마움을 표현해 주니까 덕분에 저희 반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호중이가 발표를 3번이나 하고 갔어요. 자신의 생각을 점점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기특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대화를 웃으면서 시작하게 되니까 상담 분위기가 훈훈해집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간단한 일화를 통해 아이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을 표현했다면 본격적으로 상담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차례입니다. 부모님의 입을 통해 아이가 요즘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 호중이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요? 아이가 언제 가장 예뻐 보이시나요? 그렇군요.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고 하면 아이의 걱정되는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질문하고 상담의 대부분이 이런 주제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주제는 부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 보니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하기보다는 분위기를 끌어올린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아이의 잘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점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해 주실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처럼 추상적인 것보다는 아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처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미리 메모를 해 놓는 것이 좋겠죠. 호중이가 교실에서 친구들 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중재하는 모습이 멋졌어요 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추가로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나 말을 해주면 좋을지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의 개선점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일 수 있기에 부모가 주로 말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교사가 첨언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술술 이야기를 잘 꺼내주시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지만 부모님이 짧게 이야기하시고 선생님에게 선생님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라고 물으시면 이걸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어? 라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전에 학생에게 상담지를 주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점과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을 적어보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쓴 것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 혹시 아이가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중이가 쓴 걸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고 적었는데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호중이가 화가 날 때 자기도 모르게 욕을 사용하게 된다고 적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나요? 그러셨군요. 지난번에 호중이가 사회 시간에 모둠 활동하면서 책상을 꽝 내리친 적이 있었어요. 호중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어린 아이다 보니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서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는 불편한 마음을 들어보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연습해 보려고 해요. 혹시 집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는 주의점이 있는데요. 최대한 학부모가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 교사가 학교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평가와 판단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중이가 산만해요.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자주 그래요. 또 그랬어요. 라는 말들은 학부모에게는 교사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 대신 관찰한 사실과 교사의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국어 시간에 2번 정도 뒤를 돌아보고 친구와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내용을 놓칠까봐 좀 걱정되네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걱정된다, 도와주고 싶다 라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상담의 시작과 마무리는 항상 좋아야 합니다. 서로 기분이 좋기 위해서는 상담을 마칠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받아야 하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정에서도 아이의 이런 점들을 잘 지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것이라도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할 일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중이가 1년 동안 저를 만나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호중이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언가 잘한 일이 있을 때 크게 칭찬하고 호중이에게도 따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 부모님께서는 호중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도우실 생각이신가요? 와,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기록해 놓겠습니다. 혹시 생각이 잘 안 나신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과 제가 함께 도우면 호중이가 1년 동안 쑥쑥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해보시다가 고민 있으시다면 꼭 연락 주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호중이 1년 동안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바로 상담 기록지에 상담한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바로 메모해 두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서 상담이 학생 지도에 반영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한 상담 멘트와 이 기록지를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전화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우리 학부모 상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멍멍쌤이었습니다.